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비상기도회를 열었습니다. 50만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기관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로잔대회 이단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신사도 운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영적 도회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우간다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 제3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를 잇는 후임으로 주경훈 꿈이 있는 미래 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2024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 대해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관악구 소재 490여 교회들은 관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기도회를 열었는데요. 관악구청도 협력해 50만 관악 주민의 안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왕성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이미 끝난 시간이지만 교회엔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로 인해 구멍 뚫린 안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관악교구협의회가 마련한 관악구 교회연합 비상기도회입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를,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9월 관악구의 490여 교회와 12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를 이어가자고 결단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웃 간의 벽을 허물어 따뜻한 관악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악 지역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독 세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개인적으로 교류가 없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고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될 때이고 이날 기도회에는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관악구의 치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관악구민의 안전과 행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구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 관, 경 모두가 협력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 교회연합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관악구의 도시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관악구의 안전과 평안, 성시화의 역사를 위해 매일 기도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내년 9월 개최될 로잔대회를 두고 이단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신사도 운동가 피터 와그너가 제2회 로잔대회의 대표 강사로 참석해 영적 도회란 개념을 강연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며 이단성 논란을 일으키는 신사도 운동, 그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영적 도회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동북부 부다가야의 한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영상은 2014년 한국인 여럿이 인도 불교 사원 앞에서 찬송과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앞선 2010년에도 기독교인 여럿이 서울 도심의 한 불교 사원 내부로 들어가 사원 주변과 불상 앞에서 소리내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주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게 절이 들어와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명 땅밟기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 행위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사도 운동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땅밟기가 시작된 이유는 신사도의 특징 중 하나인
영적 도회 개념 때문입니다. 영적 도회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을 지도로 표시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지역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돌며 기도하는 땅밟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행위에 대한 명분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기관과 단체, 일반 교회에서 땅밟기가 사역의 일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적 도회 개념으로 생겨난 땅밟기가 몇몇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 해석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 속 여리고성 전투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은요, 지역 귀신 쫓아내는 땅밟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는 그거는 하나의 믿음의 행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도는 거지, 이 땅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영적 도의 개념은 14십창이란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6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 근원지에 지역 귀신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으며 이 지역을 찾아가 땅에 붙은 귀신을 몰아내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십창이란 선교 전략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지역을 귀신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발상은 잘못됐단 겁니다. 14십창 선교 프로젝트는 일명 안식교로 불리는 이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개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로잔 대회와 관련해 이단성 문제를 제기한 세계 기독교 이단대책협회는 제2차 로잔 대회에 참석해 영적 도회를 강연한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내년 한국 로잔 대회에서도 이단 사상을 확산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로잔 운동은 선교예요. 선교라는 탈을 쓰고 그 속에 지역의 영이라는 이단 교리가 들어있는 거죠. 왜 선교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선교하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탈을 쓰고 이거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속에 들어있는 그 이단 교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이협이 내년 개최 예정인 한국 로잔 대회와 관련해 이단성 문제를 우려하며 그 중심에 신사도 운동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한국 로잔 측이 대회 강사진과 강의 이론에 변화를 주는 등 지적을 수용할지 교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제3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한국교회의 선교 열매인 우간다 현지 목회자들이 참여했는데요. 14일간 한국교회를 방문하며 부흥과 성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일을 맞은 서울 동학교회에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춤이 가진 흥겨운 리듬에 성도들도 일어나 어깨를 들썩입니다. 무대를 선보인 이들은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지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앞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은혜 한없은 은혜 내 삶에 담겨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국내 연합 선교 단체인 유니온 비전 미션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회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유니온 비전 미션은 이번 국내 행사에 한국 교회를 통해 양육된 우간다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앞에가 40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 부흥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축복을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선교의 그 진피절 우리가 갚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시작된 이후 14년간 현지에선 매주 지역별 목회자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단체를 통해 훈련을 받은 목회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세워진 교회 3곳엔 매 주일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놀라운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대학 선교를 꿈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구름대같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1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유니온 비전 미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 우간다의 현장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교회들은 초가집이나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이들을 위해 유니온 비전 미션은 교회 건축 사역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유니온 비전 미션을 통해 우간다엔 1,600여 개 교회와 초중고 학교 및 유치원 등 50여 개의 교육시설이 건립됐습니다. Even in COVID, churches were built and you kept on supporting Uganda. And we are so grateful about what you did in praying and supporting Uganda. 계속해서 3,000 교회와 300개 학교 건축, 또 동아프리카 지역 내 100만 성도 양육이란 비전으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더 체계적인 목회자와 교육자 양성을 위해 선교센터와 신학대학 등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남기고 가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작은 물질로 가능한 아프리카 교회 짓기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주최한 이번 제3회 선교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오는 6일엔 남북권 선교대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안적 크리스천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가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 동사 목사로 선정됐습니다. 동사 목사는 담임 목사로 정식 부임하기 전 현 담임 목사와 일정 기간 함께 사역하는 후임 목회자를 말합니다. 오륜교회는 지난달 20일 확대당회에서 투표를 통해 동사 목사를 선정했고 오는 10일 임시 확대당회를 열어 주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 청빙과 김은호 목사에 대한 원로 목사 추대 및 예우 안건을 결의합니다. 공동의회는 오는 24일 소집됩니다. 교회는 12월 2일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목사는 총신대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고 아신대 대학원에서 성경적인 교육 방법론을 주제로 교육학을 전공한 교회 교육 전문가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내년에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역량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고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며 영향력 있는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침신대는 풍부한 장학 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있다며 성적 장학금과 목회자 장학금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침신대는 대학 알림이 공시정보 기준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전국 200여 개의 4년제 국공립 사립대학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1905년에 설립돼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남문교회가 남문역사문화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남문교회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교회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역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나타낼 정도로 그때그때 그 놀라운 시대 정신을 우리 남문교회가 잘 역사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역사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인들과 또 후대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문교회 조영승 담임 목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정신을 알리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역사관 개관식 외에도 몽골 선교를 위한 바자회 행사도 함께 열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티비가 선교 중심 신학교인 아신대학교와 4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아신대는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보급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한국교회를 향한 구티비의 미디어 문화 선교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맨파워와 또 구티비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서로 합쳐서 정말 굿TV인데 정말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미디어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신대학교는 1974년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신학교로 서로 다른 교단들이 연합해 설립한 복음주의 초교파 교육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만 약 50개국 600여 명을 배출했으며
아시아와 세계 각지의 기독교 리더를 세워왔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신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맺으며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아신대와 협력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사구제인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올해 7월 숨진 서초구 초등교사를 애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원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외에 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세에서 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만 8에서 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에서 빈약한 가족 지원을 정상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 성범죄 실태를 발표하면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인용해 피해자는 13,000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당역 사건이 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겨우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을 뿐이라며 여성이 출근길과 일터에서 귀갓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는 총 18건이었고 피해액은 총 1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통지문에서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WTO 통지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의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도 WTO에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금수 조치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약 1,8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흑해 곡물 협정 재개를 위해 러시아은행과 자산에 가해진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러시아 국영은행의 유럽 자회사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하고 유럽 내 러시아 비료 회사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당해 금융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방안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재개를 위한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흑해 곡물협정 문제는 오는 4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확장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폐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 민주 파트너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중국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의 영향력 확대로 사회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에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중남미 일간지에 따르면 도시 과야킬에서 최근 펜타닐에 중독됐을 때와 유사한 모습의 사람들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목된 중국산 펜타닐이 에콰도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과야킬 당국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펜타닐 중독 검사 절차를 밟는 한편 아체 성분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동안 날이 선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2도, 대구와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전국 교사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교육계의 문제가 골밀대로 골마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사회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권 회복과 교육 환경이 정상화되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